혹시 지금도 건강해지려고 매일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척추를 압박하고 심장한테까지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속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본인은 이 운동이 몸에 좋다고 진심으로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계속하던 그 동작들이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통증이 터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몸이 망가지는 과정은 훨씬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무릎 연골은 점점 닳아지고 척추 사이 쿠션은 딱딱해지고 혈관은 좁아지는데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니까요. 그 결과 정말 예고 없이 주저앉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60대 이상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운동 7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다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운동을 해야 평생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이 내 몸을 편하게 회복시켜주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한 운동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바닥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74세 김병도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무려 20년 넘게 이 운동만 고집하셨습니다. 뱃살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가 최고야. 이렇게 믿으시면서 하루에 100개씩 억지로 밀어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허리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셨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쿠션 있잖아요. 거기에 물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딱딱해집니다. 탱탱한 스펀지가 마른 수세미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깊게 굽히는 동작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쿠션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압력을 제대로 못 견디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는요, 이 압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올리는 동작 중 하나예요. 특히 횟수를 목표로 잡고 빠르게 반복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더 세집니다. 김병도 어르신도 스스로는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허리 쿠션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계셨던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증이 생길 때까지는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아, 좀 뻐근하네. 이 정도로만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 거예요. 특히 60대 넘어가면요. 배에 힘 좀 더 주자보다는 허리 부담 줄이자가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럼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면 뱃살은 어떻게 빼냐고요? 배 근육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사실 60대 이후에는요. 배 근육을 만든다는 생각보다 먼저 허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배에 힘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바닥에 누워서 허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데드버그 동작이에요.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90도로 들고요. 양팔은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핵심이 뭐냐면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살짝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팔이랑 다리를 천천히 내려줬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허리 주변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 안정적으로 깨어나요. 특히 누워서 하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압력도 거의 안 생깁니다.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브릿지 동작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허리를 과하게 굽히지 않으면서 엉덩이랑 배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요, 하루에 몇 분만 해도 허리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운동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잘못된 운동은 목을 크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목이 뻐근하면요, 시원해질 거라고 믿고 고개를 빙글빙글 크게 돌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72세 송미정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동작으로 목을 푼다고 생각하셨죠. 이렇게 돌려야 목이 시원하잖아. 그렇게 믿으시면서 몇 년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고개를 뒤로 쭉 젖히면서 한 바퀴 돌리는 순간이었죠. 팔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한 저림이 확 왔답니다. 며칠 후에는 어지럼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요, 목뼈 사이에 있는 쿠션도 딱딱해져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원 그리듯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쿠션이 한쪽으로 밀려요. 그리고 뒤로 젖힐 때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순간적으로 좁아집니다. 약해진 신경이 이런 두 가지 자극을 동시에 받으면 저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송미정 어르신 역시 반복된 큰 회전이 쌓이고 쌓이면서 목뼈 주변이 점점 민감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목을 크게 돌리는 동작 자체가 목뼈한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굳은 목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경직된 목을 풀어주는 건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동작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크게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천천히 방향을 나눠서 늘리는 스트레칭이 훨씬 안전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는 거예요.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반동 주지 말고요.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 그럼 목 옆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다음은 뒤쪽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양손을 뒤통수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1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쪽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엄지를 턱 아래에 두고요. 고개를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서 10초 유지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은요, 모두 목뼈를 비트는 동작이 전혀 없어요. 근육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거라서 쿠션이나 신경한테 불필요한 압력을 안 줍니다. 꾸준히 하시면 목의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들고 움직임도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잘못된 운동은 허리를 비틀어 푸는 스트레칭입니다. 66세 전영순 어르신은 30년 넘게 재봉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자주 굳었죠. 그때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크게 비틀어서 뚝 소리를 내며 스트레칭을 하셨답니다. 잠깐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골반 주변이 묵직하게 당기면서 다리까지 저릿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 허리뼈 뒤쪽 관절이 단단해지고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기 쉬워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크게 틀면 약해진 조직이 한쪽으로 강하게 눌리는 겁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서 비대칭으로 허리를 돌리는 동작은요, 순간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저림이나 땡김, 찌릿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영순 어르신도 오랜 작업으로 이미 허리 주변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 같은 스트레칭을 반복했다는 거죠. 허리는 절대 큰 회전으로 푸는 관절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작게만 틀어도 허리뼈 양쪽이 비대칭 압력을 받기 쉬워요. 잠깐 시원함 때문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허리를 시원하게 풀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허리 주변 조직이 단단해지고 신경 통로가 좁아질 수 있어서 큰 회전은 부담만 키워요. 대신 바닥이나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의 기본 동작으로 충분히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허리를 곱게 세운 뒤에 배에 힘을 살짝 주고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작은 굽히는 움직임만으로도 등이랑 허리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다음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의자 앞에 서는 거예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아주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틀지 않고도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위에 올린 뒤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과도한 회전이 없어서 부담이 적고 허리 양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는 세게가 아니라 작고 부드럽게 풀어야 오래 편안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헬스장에서 가장 흔하게 하시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77세 장기범 어르신은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이 산다. 그래서 매일 헬스장 가서 기계에 앉아 무게를 조금씩 올리며 레그 프레스를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다리가 단단해지는 느낌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릎이 갑자기 푹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요. 연골 가장자리가 많이 닳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복된 압력 때문에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 염증까지 올라온 상태였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 연골은 얇아지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레그 프레스는요. 발판을 밀어내는 순간 체중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무릎 앞면이랑 연골 사이에 집중됩니다. 특히 무게를 올릴수록 허벅지 근육보다 무릎 구조가 먼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계에 기대어 억지로 버티는 자세는요. 연골을 수평으로 눌러서 갈아내는 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통증이 늦게 나타나서 조용히 진행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걸을 때 힘이 빠지고 시큰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누적된 충격 때문이에요. 하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연골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동작입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해요. 레그 프레스를 피해야 한다면 하체 근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60대 이후에는요. 무릎에 직접적인 압력을 주는 기구 운동보다 자기 체중을 활용한 기본 동작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 끝에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의자를 밀지 말고요. 허벅지랑 엉덩이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이 뭐냐면요.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충격 없이 부드럽게 앉는 겁니다. 이 동작은 무릎 앞쪽에 압력을 몰아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앞 뒤엉덩이까지 균형 있게 사용해요. 관절 부담 없이 하체 전반을 강화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90도보다 덜 굽힌 상태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가볍게 버텨주는 방식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서 관절 충격이 줄어들고요. 근육만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체 근력은요. 무게보다 안전한 자세와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몸을 거꾸로 매다는 거꾸리입니다. 73세 박예란 어르신은 허리가 자주 굳으셨어요. 이걸 풀겠다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거꾸리에 올랐답니다. 처음엔 시원하게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허리에 좋다고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매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꽉 조여오는 듯한 두통이 갑자기 왔답니다. 눈 안쪽이 뜨겁게 눌리는 느낌도 함께요. 급히 내려왔는데도 어지럼증이랑 흐릿한 시야가 한동안 가시지 않았대요.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안압이 평소보다 상당히 오른 상태라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요, 눈이랑 뇌 주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혈압이랑 안압 변화를 견디는 능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한 번에 머리 안구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매달린 자세에서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허리뼈 마디에 불안정한 압력이 그대로 전달돼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짧은 시원함 때문에 자꾸 반복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혈관 안구 허리뼈를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동작이에요. 거꾸리처럼 몸을 뒤집는 방식은 혈압이랑 안압 변화가 커서 시니어에게 큰 부담을 줘요. 대신 바닥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누워서 하는 만세 이완 동작이에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요. 양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뻗는 겁니다. 팔이랑 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뼈 마디를 세게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려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압력 상승이 없어서 안전해요. 두 번째는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동작입니다. 손이랑 무릎을 바닥에 대고요.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부드럽게 펴주는 기본 움직임이에요. 허리를 비틀지 않으면서 허리뼈 주변 근육을 골고루 이완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브릿지 변형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만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엉덩이랑 배 근육을 가볍게 깨우면서 허리 주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개선해 줍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보다 편안하게 풀린다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고요. 허리 뻣뻣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계단을 뛰어오르기입니다. 64세 윤창현 어르신은 이런 말을 믿으셨대요. 출퇴근길에 계단만 잘 오르면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파트랑 지하철 계단을 매일 뛰어 올랐어요. 처음엔 숨이 차도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이게 진짜 운동이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무릎이 푹 꺾이면서 넘어질 뻔한 상황이 왔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요. 무릎 앞 연골이 연해지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계단을 뛰면서 반복적으로 받은 충격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60대 이후의 무릎은요. 젊을 때보다 연골 두께가 얇아지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힘도 떨어져요. 그런데 계단을 뛴다는 행위는 어떨까요? 오르는 순간에는 체중의 3배 이상, 내려갈 때는 5배에서 7배 가까운 하중이 무릎에 직접 실립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반복되면요. 통증이 없더라도 연골이 조용히 마모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운동 효과보다 관절 손상이 훨씬 빨리 쌓이는 위험한 습관이에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계단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단은 잘만 사용하면 하체 근력이랑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절대로 뛰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방식이에요. 난간을 가볍게 잡고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씩 올려주세요. 이때 무릎을 세게 굽히지 말고요. 발을 디딜 때 충격이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려갈 때 계단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계단 내려가는 동작은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려가야 할 경우에는요. 난간을 꼭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해요. 계단은 속도랑 강도가 아니라 안전한 리듬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78세 홍말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동네를 조깅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거리를 늘리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시면서 5km까지 욕심을 내셨죠. 더 오래 뛰면 더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릎까지 찌릿한 통증이 번졌고요. 결국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검사에서는 발목 주변 인대의 미세 손상이랑 무릎 연골 마모가 동시에 진행된 흔적이 확인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들면 관절 사이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요.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달릴 때 발생하는 체중의 3배 가까운 충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거리는요, 같은 충격이 수천 번 반복되는 거예요. 통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관절은 이미 조용히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빠르게 뛰는 동안 심박수는 단시간에 급격히 올라요. 심장이랑 혈관에도 강한 부담을 주는 거죠. 젊을 때처럼 꾸준히 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오히려 부상이랑 통증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피해야 한다면 지구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에는요, 빨리 뛰기보다 심장이랑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걷기입니다. 옆 사람이랑 대화는 조금 어렵지만 숨이 턱 막히지는 않을 정도의 속도로 20분에서 30분 걷는 방식이에요. 심장 부담 없이도 심폐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대의 걷기는요, 관절에 실리는 충격이 매우 적어서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있는 분들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면 인터벌 걷기를 추천합니다. 3분은 편안하게 걷고요. 다음 1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달리기처럼 고강도로 심박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높아서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러닝머신을 활용해서 경사를 3%에서 5%만 주고 걷는 것도 좋아요. 속도를 높이지 않고 경사만 활용하면요, 심폐 기능은 자극하면서도 관절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한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이 관절이랑 심장을 모두 지키는 핵심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60대 이후라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 대신 몸을 지켜주는 안전한 대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건강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관절 어리뼈혈관은 조용히 손상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있던 통증이 줄어들고요. 걷는 속도랑 일상 활동이 눈에 띄게 편해질 수 있어요.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닌 삶의 질입니다. 가족이랑 걱정 없이 걷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오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지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